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강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이게 배우리 회장님으로부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한강 하면은 우리말은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 한강에서 한자만큼은, 요 한자만큼은, 이거 우리말이에요. 요 강은 한자말 맞죠? 이제 그 물강자니까. 그래서 한강 하는 건 순우리말이 아니고 순우리말을 갖다가 한자로 입혀 놓은 거죠. 원래 한강이란 말은 옛날에 그렇게 써왔던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 요 다음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한이라는 것은 크다는 얘기고, 강이라는 것은 지금은 강이지만 옛날에는 가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이름이 한가람이라는 이름이 한강으로 변한 건데, 사실은 그것도 한강의 모든 줄기를 저 하구에서부터 저 발원지까지를 전부 일컫던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원래 부분이 강 이름이 따로 붙었어요. 예를 들면 여주 사람들이 거기 남한강이 지나가지만 그걸 한강이라고 그랬느냐고요. 안 그랬어요. 그냥 거기 여강이라고 그래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그 고을마다 그 앞에서 부르는 강 이름이 달랐던 건데, 일본인들이 오면서 이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한강 수계니까, 이 한강 수계니까 그냥 한강으로 도매금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전체를 부분이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강 이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붙여진 거는 일제시대 때 붙여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동여지도에도 동국여지도에도 어디에도 한강 해가지고 붙인 그런 데가 없어요. 그렇게 붙여지지는 않은데, 일인들이 오면서 그래도 강 이름이면 강 전체를 일컬어야 되니까 예. 그냥 지도 하나 그려놓고 강줄기 그려놓고 한강 이렇게 붙이면서 한강이 전체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강이 이쪽이 두물머리 쪽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치면서 이렇게 이제 강줄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김포 쪽으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예. 되는 게. 그러니까 한강의 수계라고 하는 것은 남한강의 수계, 이거죠. 북한강의 수계를 합한 부분이 한강의 수계라고 하는데, 이 수계라는 건 뭐냐면 비가 오면은 빗방울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빗방울들이 다 한강 물줄기로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유역면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유역면적. 이게 유역면적이에요. 한강에. 그러니까 이 위에 따로 있는 건 이제 한북정맥 넘어는 한강 수계가 아니에요. 그쪽엔 또 임진강 수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임진강 수계하고 한강 수계가 한북정맥이 갈라놓는 겁니다. 이쪽에 한북정맥이 두 수계를 갈라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이제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이렇게 갈라진 거는 백두대간의 한 줄기가 여기를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이 남한강, 북한강을 크게 둘로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분이 달라 있다는 그런 모습이고, 또 가면서부터 자꾸 이렇게 호수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건 댐 때문에 주로 만들어진 것이죠. 다음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걸 보면은 서울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옛날 신문에 나온 걸 갖다 하는데, 이게 피해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때 69년 전 울충년에 3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언제냐면은 1925년도 얘기예요. 이 당시에는 69년 전이죠. 지금으로는 75년 전인가? 70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25년이니까 95년 전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95년 전인데, 당시에는 이제 69년 전인데 이걸 울충년 장마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여 명이 이렇게 죽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뉴스에 서너 명만 죽어도 큰 뉴스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시엔 이렇게 컸으면 이게 대단한 건데, 이 중에는 일본인들이 상당수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낮은 지역에 주로 많이 살았어. 일본인들은 산을 싫어하더라고. 되게 낮은 지역에 집을 짓고 살아. 그러니까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거예요.
그게 한강의 범람사의 한 부분을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고요. 예. 다음에 하나 보면 이겁니다. 그래서 한강이 너무 넘치니까 일단은 물을 막아가지고 감을 때는 내려보내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가둬두고 해서 홍수 같은 거를 방지하고 하는 구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수력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다목적 댐 그러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목적 댐이 이렇게 많아요. 이 여기 있는 댐들도 거의 다목적 댐들이 대부분이에요. 전기도 일으키고 그 물 조절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둘 점이 있어요. 북한강하고 남한강 중에서 북한강의 댐이 더 많다. 예. 남한강에는 기껏 있어봐야 큰 댐은 충주댐밖에 없다. 이것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요. 이 북쪽에는 이렇게 댐이 많은 이유는 이 북한강의 줄기 중에서 큰 강들이 지류들이 또 그렇게 많아서 댐이 많은 거예요. 홍천에도 춘천에도 그냥 부분마다 거기에 그냥 큰 물줄기들이 합쳐 들어오니까 그런 거죠. 이거는 금강산 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삼척 쪽에서 오는 거고. 여기 이제 양평 쪽에 양수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두물머리에서 합쳐서 나가는 그런 거죠. 한강 수계의 그 수위 조절용 그 한강 수계 주요 댐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한강이 부분 달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남한강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게 남한강의 시작 부분이에요. 거기가 검룡소입니다. 이 태백시 쪽이죠. 그래가지고 그 앞에 흐르는 게 장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진내에 진내. 진내라는 건 긴내라는 뜻이고 그 긴내가 장천인데 그게 상장천이 있고 하장천이 있는데 요 부분을 하장천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장천을 따라서 가면은 정선 부근에 와서 골지천이라는 작은 내를 합해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커지죠. 그 부분이 바로 아우라지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조양강이 나오고요. 계속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이제 충주호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주 쪽으로 와가지고 여강이라고 이름을 따로 불러요. 이렇게요. 그렇죠. 예. 여긴 여강이라고 그러요. 여주 사람들이 여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 두물머리 양평 쪽에 와서 큰 두물줄기를 합하는 겁니다. 이게 두물이라는 것을 갖다 한자로 말하면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양수리죠. 그래서 양평군 양수리 부분이 두물머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저 조강 쪽으로 해서 서해로 나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이 서울 부분에 와서 부분이 또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또 재밌어요. 강 이름이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한강 전체 얘기를 하는데 한강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강계토왕 비문에 나와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보면은 잔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백제거든요. 의리를 안 따르기 때문에 감이 나와서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왕께서 크게 노해가지고 아리수를 건넜다 그랬어요. 아리수를 여기 보면 도 아리수 이런 말이 나잖아. 네. 도가 건넌다는 얘기고 아리수가 강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수를 건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와서 그 수도에 육박하셨노라. 그래서 이 비문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옮긴 건데 이 강제토왕비에 아리수가 나오고 그 지금의 서울의 그 수돗물 이름을 갖다가 아리수라고 이름 지은 거는 이거 이름을 붙인 겁니다. 참 잘 지은 거죠. 옛날 이름을 그대로 땄으니까요. 예. 그래서 아리수만 그럼 한강의 이름이었냐? 아닌 거예요. 보면은 아이고 보면은 대수라고도 불렀고 웅리하라고도 그랬고 한산하라고도 그렇고 한수라고도 부른 적은 있어요. 한수 이게 한강이죠. 그리고 북독이라고 불렀고 열수라고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 아리수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대수라는 말이 재밌어요. 띠강이란 얘기야. 띠. 예, 그게 뭐냐면은 한반도의 하나를 허리띠처럼 그 이어갔다는 뜻이에요. 참 제대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네요. 이런 게 허리띠강이네요. 허리띠강이죠. 그러니까 한강이
바로 허리띠강이라는 뜻으로 옛날 문헌은 저렇게 대수가 나와요. 그 삼국시대 때 나오는 이름들 웅리하라고도 나오는데 이게 백제 때 이름인데 사실은 우리하라는 말이잖아요. 우리하. 예. 이 우리라는 것은 뭐 물타리 또는 이렇게 어느 테두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국경 변경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한사나 한수, 북독, 열수 같은 이름이 이게 전부 한강의 옛날 이름들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서 하는 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여기서 왔다 쭉 오는 걸 이걸 정리를 제가 했어요. 이렇게 조강까지 보니까 보면서 고목샘의 검룡소의 진내가 아까 장천 하장천이에요. 골진내 골지천이죠. 송천 동강 뭐 서강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서 드문모래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옛날 지도에 이렇게 한자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조금 한글로 제가 써놓은 것이거든요. 이걸 정리를 제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런 강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한강은 부분이 옛날에 달리 불렸고 전체를 그렇게 부른 거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것만 얘기를 하고 잠깐 이제 끝낼까 해요. 서울 부분 더 다르죠. 그래서 여기 세내라고 그랬고 여기 지금 이제 신천이라고 하는 그 잠실 근처에 그 신천동이 있어요. 그게 이 이름을 바탕으로 해요. 지금 청수라고 이걸 불렀는데 여기는 청담동에 거기가 청수골이니까 이게 청담동이거든요. 그리고 금호동에 가면 무수막이라고 했는데 거긴 금호라고 불렀어요. 그 강 이름을. 그리고 그 조금 더 가면 지금 동호대교가 있는 부분 동호라고 불렀고 노량진에 와서는 노호, 용산에 와서는 용산강 또는 용호, 마포 앞에서는 마호, 서강 쪽에서는 서호, 서강, 그리고 저쪽 항주 쪽에 가서 항주강. 서울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름들이 달리 불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래 우리 땅 이름 이야기 뭐 들어볼수록 신기하고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게 한번 좀 기억을 하시고 있다가 아이들한테 자기 집에 아이들한테 한 번씩 이런 얘기 해주시면 그거 좋죠. 그거 굉장히 좋고요. 재밌는 옛날 그러네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